안녕하세요. 아세아무인원장 교수 서일수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죠. 항공법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항공안전법이라는 게 있죠. 항공법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1961년 3월에 항공법이 제정되면서 11년에 항공법 분법을 추진했죠. 그러다가 16년 3월 29일 날 항공안전법을 공표를 했고 17년 3월 30일부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초경량 비행장치도 획기적인 전환이 이루어진 게 작년 17년 3월 30일입니다. 재작년이죠. 17년 10월 30일 날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 항공안전법이 생기면서 무인 회전익 비행장치에서 무인 멀티콥터와 무인 헬리콥터, 그래서 헬리콥터 시장은 성장을 안 하지만 멀티콥터 시장이 과성장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된 거죠. 이 법은 국제항공법규 준수 성격이 강해서 현재 국제기준법 변경이라든가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이를 반영하거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항공법 분법을 시행한 거는 2011년부터 분법을 추진했고 16년 3월에 공표했고 현재는 안전법, 사업법, 공항시설법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항공안전법에는 항공기의 기술 수준, 종사자, 항공교통, 초경량 비행장치를 다루고 있고요. 항공사업법에는 항공운송사업, 유인항공기가 되겠죠. 사용사업, 교통자, 이용자 보호 등. 그리고 공항시설법에는 공항 및 비행장 개발, 항행안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안전법의 주요 내용을 볼까요? 안정성 인증정사는 변경은 30일에, 말소는 15일에.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말소, 내가 자격에 대해서 없다. 내가 이 기체에 대해서 파손이 됐다, 유실됐다. 그러면 바로 말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15일 이내. 변경 신고는 소유자 변경이 대부분이겠죠. 그런 것은 30일 이내에 한다.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신고 번호는 무조건 표기해야 되고 만약에 초경량 비행장치 S7로 시작하는 번호를 없다. 사고가 났다. 적발이 되자면 상관없는데 적발되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다. 이런 것들도 이제 구술평가나 필기평가의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죠. 자, 사업법 시행규칙에 보면 초경량 비행 사용사의 범위는 비료 또는 농약사고포, 이 방제드론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죠. 농업지원이라든가 사진 촬영, 육상, 해상, 측량 탐사 또는 산림 또는 공원 등의 관측 또는 탐사, 그리고 조종교육. 저희 같은 전문교육기관이나 사설교육원은 조종교육 사업을 내는 거죠. 내가 조종교육을 초경량 사용사업을 냈는데 내가 사진 촬영업도 하고 싶다. 그러면 사용사업 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변경 신고 며칠 이내? 30일 이내. 그래서 촬영용 기체를 구비를 해가지고 사용사업을 내면 되죠. 또 안전성 인증은 안전성 인증 대상 보유를 명확하게 한 조문이 명시되어 있는데 124조에 되어 있죠. 다음 중에서 무인 비행장치, 비행기, 헬리콥터 중에서 25km 초과하는 것은 안전성 인증 검사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법 제도가 만약에 올해 25km 초과 비행장치를 비행 필기와 실기를 한다. 이렇게 개선이 되면 지금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안정성 인증을 받는데 거기에 인력이 대폭 증가되지 않으면 이제 역전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거기에 다들 할 수가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결국엔 기존 항공법에서는 이런 안정성 검사 안 받을 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이건 유지되고 있습니다. 조종자 증명 및 취소 및 정지 기준인데요. 허위로 조종자 증명을 받았다. 누군가에게 사인을 받았는데 내가 비행을 20시간 하지 않고 비행을 했다. 근데 사인을 받아서 시험을 봤다. 근데 이거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허위다. 그러면은 바로 자격증명을 받았다 해도 취소가 된다는 거죠. 나머지 다 정지입니다. 벌금 이상의 형을 받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켰거나 조종자 순서를 위반을 했거나 또 비행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비행한 경우나 1년 이내의 정지죠. 다. 또 주류를 섭취했거나 음주 비행했거나 또 주류 중에 섭취해서 측정에 불응했거나 근데 이런 것들의 1년 이내 정지, 우리로 얘기하면 면허 정지 기간이 되겠죠. 운전면허처럼. 면허 정지 기간에 또 비행을 하다 걸리면은 그때는 취소. 그래서 거짓 증명과 면허 정지 기간에 자격 정지 기간에 비행을 하다 걸리면은 취소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문교육과 설립 요건에 대해서도 가끔 시험 문제 나오는데요. 전문교육기관은 지도조종사 1명과 실기평가조종사 1명이 있습니다. 이것도 16년부로 200시간에서 100시간, 300시간에서 150시간 줄어서 이제 과포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도조종사관은 100시간 비행을 한 사람 하나, 실기평가조사는 150시간 비행을 한 사람 1명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사설교육원을 설립하려면은 지도조종사 1명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441개 되는 게 지금 이제 개인 사업자가 많아진 거죠. 내가 기체 가격이 싸지니까 기체를 하나 사가지고 사용사업을 등록을 하면은 자본금도 요건도 지금 완화시켜주다 보니까 너무 많이 과분별하게, 무분별하게 사설교육원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교육기관에서는 인원을 고용해서 퀄리티 있는 교육을 함으로써 하고 있는데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사설교육기관에서는 그 퀄리티, 자기가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가격을 대폭 다운시켜가지고 하는 이런 실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도종사 실기평가자 역할은 지도종사는 가르치는 거죠. 그럼 가르치면은 이 친구가 내부적으로 평가를 해봤을 때 시험을 볼 수 있다. 그럼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내부적인 평가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조종사 준수사항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 준수사 준수사항 10여 가지 중에 5가지는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맨 좌측에 있는 거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곳에 그러니까 비가시권 비행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단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야간 비행은 불법이다. 야간에는 비행을 하면 된다. 물론 이 2가지는 먼저 설명을 드리면 17년 11월 10일부로 특별 비행 승인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정의 안전성 충족만 된다면은 승인을 받아서 국토부 첨단환경을 통해서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승인을 받으면 비가시권 비행도 야간 비행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절대 안 되는 것,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비행하면 안 됩니다. 최근에도 칠곡에서 무자격자가 드론 비행을 하다가 사람한테 떨어져가지고 여성분이 다친 사고가 있었죠. 그거 다 제대로 교육을 안 받고 무자격자가 하다 보니까 콤파스라든가 조치를 못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건 무조건 비행을 하면 안 된다. 또 사고나 분실에 대비해서 소유자 연락처를 기재를 해야 된다. 또 음주나 약물 상태, 음주만 되어 있는데 약물, 마약류라든가 환각류를 복용해서 적용하면 안 된다. 비행 중 낙하물을 투하한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겼을 때 조종사 과태료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그럼 이런 항공안전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볼까요? 목적 및 용어 정의에서 관제권과 관제구가 있습니다. 관제권은 비행장이나 공항 주변에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설정한 지역이죠. 관제구는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m 이상의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한 도움이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요 200m는 법규 문제에서는 수치를 갖고 문제를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500m나 300m로 바꾸면은 제대로 기준 높이를 설정을 모르고 있으면 틀리게 되겠죠. 또 사용사업은 타인의 수요에 맞춰서 국토교통부로 정하는 초경량 매치 유상으로 돈을 받고 내가 방제를 기체를 사가지고 내가 내 돈에 뿌리면 상관없는데요. 그거를 돈을 받고 했다. 그럼 그건 사용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유상이라는 멘트가 중요하죠. 자, 목적 용어 제에서 동력비부터 낙하산유까지인데 가장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동력비행 장치는 115km. 여기서는 키로수를 중요합니다. 행글라이더는 70km, 패러글라이더 70km, 행글 패러글라이더, 무인 비행 장치는 150km 이하, 회전익 비행 무인 비행선은 180km 이하. 이런 것들의 키로수를 정확히 아셔야지 뒤에 신고를 요하는 장치라든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무인 비행 장치를 따기 때문에 무인 비행 장치를 보면 비행기, 헬리콥터, 멀티콥터, 비행선이 따르죠. 요 세 개는 동력 비행 장치로 엮어지고 요거는 무인 비행 장치 안에 무인 비행선이라고 그랬죠. 요거는 별도로 설명 안 했습니다. 그림 모양만 봐도 이게 비행기다, 헬리콥터다, 멀티콥터다, 비행선이다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자, 공역 및 비행장 파트에 보면 78조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비행 정보를 설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관제권이라고 하는데 비행장 반경으로부터 9.3km인 것을 관제권이라고 한다. 그리고 150m 이상 고도 인구 밀집 지역 또는 사람이 많은 상가에서는 비행을 하면 안 되겠죠. 자, 공역 및 비행 제한 사항에서는 A급 공역이 시험 문제도 나오죠.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계기 비행을 해야 한다는 거죠. A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 비행을 하는 지역으로 바른 것은 A, B, C, D 이렇게 나오면 A급 공역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목적에 따라서 관제 공역이냐 비관제 공역이냐 통제 공역이냐 주의 공역이 있는데 최근에 기출 경향은 주의 공역에서 바르지 않은 것은 그래서 훈련구역, 군작전구역, 위험구역, 경계구역을 놓고 또 다른 거 하나 이게 좋은 구역을 갖다가 사지선장으로 바꿔서 하는 이런 기출 문제 패턴도 있으니까 훈련구역이 뭔지 작전구역이 뭔지 위험구역이 뭔지 경계구역이 뭔지 요거에 대해서 용어 정의는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거 구슬평가도 잘 나오죠. 아까 세이프, 레디 투 플라이, 세이프 플라이트를 얘기했지만 요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어플을 깔아놓으시면 내가 지금 현재 비행할 지역에 대해서 GPS 위치 기능만 인식을 시키면 스마트폰 상에서 내가 있는 위치가 관제권에 들어가는지 금지 공역에 들어가는지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지 나옵니다. 그 상태에서 비행이 승인을 관제권 같은 비행 승인을 받고 날리고 P518 지역도 합창의 비행 승인을 받고 해야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비행 승인을 받고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게 33교소가 있습니다. UA 지역이다 그러는데 울트라 에어리얼 레인지 해가지고 UA 지역에서는 총 33교소에는 29개에다가 서울 지역은 광나루 그리고 별내 IC, 좌측으로 하면 가양대교 북단, 신정대교 일대에서만 자율 순찰대원의 순찰하에 하게끔 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P는 프로히빗의 약자고 R은 레스트릭, R75 지역이 또 서울 강북 지역을 묶고 있죠. 그래서 레스트릭 제한 지역이고 D는 덴저 지역, 국가 중요성 얼러트, 비행 정보 구역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게 용어가 다 기호가 있다.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행계획 승인은 원스톱이나 민원 24에 들어가면 비행 승인 요청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면은 내가 언제 비행을 할 거고 어떤 목적으로 할 거고 어떤 비행 경로를 할 거고 기정 대수는 어떻고 인적 사항은 어떻다. 이건 자격 증명이 있는 사람들 걸로 표시가 하게 돼 있죠. 자, 그럼 신고를 요하지 않은 초경량 비행 장치는 뭐가 있을까요? 요거는 쉽게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이 비행체를 날렸을 때 인명 피해나 시설 피해가 나겠냐 안 나겠느냐. 그래서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동력을 이용하죠. 이게 핵심입니다.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다. 동력을 이용하는 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부딪히면은 인명사상 경우가 크게 나지 않습니까? 계류식, 묶여있기 때문에 기구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계류식 무인 비행 장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낙하산용 이런 것들을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근데 신고 제 시험 배정사항은 무인 비행 장치 중에 무인 멀티컴 12km 이하인 것, 비행선은 12km 미만인 것, 또 연구 조사 목적의 시험 목적인 것, 제작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제작자가 판매 목적으로 한 거에다가 신고를 하라면 신고하는데 돈 들고 보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군사 목적 사용 초경량, 그래서 저는 그 군사 목적으로 사용된 초경량 비행체를 많이 운용하다 왔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아니었죠. 장치 신고는 신고를 해당 장치에 표기해야 되고 지방요청 받은 데 7일 이내에 접수를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다 보는 S7189번, S7999번, 교육원마다 기체번호가 다를 때 무인 동력 비행 장치는 7001부터 7900까지 만 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초경량, S는 초경량 비행장치, 스몰의 약자고 7은 동력 비행 장치, 비행선은 8로 시작한다. 요게 왜 숫자가 이렇게 했는지 기본 개념 정도 아시면 요거에 평가위원이 구술 평가할 때 물어봐도 쉽게 대답할 수가 있겠죠. 항공철도 사고조사 법률은 사고가 나면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사고조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 예하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 그래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하고 있죠. 이런 사고는 사망, 중상, 행방불명 또는 추락, 충돌, 화재, 또 위치를 확인할 수가 없거나 초경비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자, 비상상황 조치 사항은 비행 운영이라서 잠깐 말씀드린 크게 비상이라고 치고 GPS 에티 모드로 바꾸고 최대한 빨리 안전하게 착륙시키는 게 좋죠. 만약에 그런 장소가 없다. 근데 주변에 나무 숲풀밖에 없다. 그럼 나무 숲풀에 갔다가 그 불시착 또는 비상 착륙을 시켜야 됩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현장 보존하고 동영상 촬영이라고 사고조사 병처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자, 사고 보고 시에 소유자 명칭이라든가 일시 및 장소, 육하 원칙에 의해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고 보험이나 법칙 정정에서는 사고조사 담당기는 어디다? 이거 구술평가할 때도 잘 나온다 그랬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를 나온다. 자, 항공보험도 가입한 자는 국토교토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에 음주할 때는 3천만 원의 벌금을 분다 그랬죠. 이것들이 음주, 비행에 대한 겁니다. 또 벌칙 중에서 항공안전 기초 거부하다는 거 그리고 적용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을 한 사람은 1년의 징역 1천만 원을 벌금받는다. 사업법에 이거는 1년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은 항공 사용 사업 등록을 안 하고 비행한 경우죠. 조종자 증명만 받지 않고 할 때는 3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조종사 순수상 200만 원, 장치 신고, 사업자 등록 500만 원, 1,000만 원, 조종자 증명 안 받았을 때 200만 원, 음주 비행 3년 3천만 원. 요거를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요. 비행 승인도 조종사 순수상과 마찬가지로 200만 원이다.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근데 요거는 좀 독특해서 적어놨습니다. 1차 과태료가 10%라고 했죠. 근데 말소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원래 30만 원인데 1차는 3만 원인데 3만 원짜리는 없고 5만 원짜리를 놨잖아요. 우리나라 요즘 경조사도 3만 원 잘 안 하죠. 그렇게 그냥 같이 생각을 하십시오. 마찬가지로 초경량 위치에 관한 보고를 하나 했을 때 사고에 대해서 사고도 5만 원이 드는 거 3만 원짜리는 없다. 나머지는 다 10%가 적용되지만 요거 말소 신고와 사고 보고에 대해서는 1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교육경 지정은 아까 무인 비행 자체 100시간으로 그랬죠. 나머지 초경량 비행 패러글라이딩이나 행글라이더는 그런 것들은 다 200시간입니다. 나머지 무인 비행 자체 실기평가 같은 거 150시간이라 그랬죠. 요거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도조종사와 실기평가 임무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했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전문교육경 지정할 때 강의실, 사무실, 이착륙시설, 훈련 비행체 한 대. 이것도 실제적으로 훈련용 비행장치는 비행장 한 면당 2대씩은 보관하고 있죠. 왜냐하면 한 대가 추락하면은 그거 고치는 동안에 비행을 못하니까 기준은 한 대로 되어 있지만 2대를 정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교통안전원의 매 1항의 기준에 따라 전문교육경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2항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 시에는 지정서를 발급해서 주고 있죠. 그래서 16년도하고 17년 3월까지는 국토부 교통부 장관의 명의로 지정서가 내렸고요. 17년 3월 이후부터는 교통안전공단으로 이관이 되어서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명의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문제 풀이를 해볼까요?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용어 정의가 바르지 않은 것은 관제구 나왔습니다. 관제구 딱 하면 몇 미터라고 그랬습니까? 네, 바로 뒤돌아보지 말고 200m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500m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표면 또는 수면 200m 이상 지정 공용한 공이다. 항공 등화는 불빛 또는 색채를 이용해서 항공기 항을 돕기는 항행 안전시설이죠. 관제권은 뭐라 그랬습니까? 공항시설 주변의 공용이라고 그랬죠. 항행 안전시설은 유선통신, 무선통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등을 이용해가지고 항공기 안전을 도모하는 거지 되겠죠. 자, 신고번호는 어느 단체의 기관장이 발급합니까? 신고번호 어디다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네, 국토교통부 장관이죠. 신고 신청 접수는 지방공청장한테 합니다. 하지만 발급 번호는 국토교통부 장관 명의로 나오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해서 이원화돼 있다는 거.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로 바로 신청서를 접수하는 게 아니라 지방공청. 지방공청은 몇 개가 있다 그랬죠? 1강에 설명을 드렸죠. 서울지방항공청, 부산지방항공청, 제주지방항공청 3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전라도가 없잖아요. 전라도를 지역 편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라북도 지역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담당을 하고요. 전라남도 지역은 부산지방항공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 신고를 하겠다. 그런데 내가 전라남도 순천에 산다. 그러면은 부산지방항공청으로 가시는 거고요. 전라북도 전주에 산다. 그러면은 서울지방항공청으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조종사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 설명한 것은 P73이나 P61 청와대와 고리 기장이죠. 그 원자력 연구소는 국방보안상으로 비행이 금지된 곳이니 비행하지 않는다. 맞죠? 자, 비행 가능 지역이라면 24시간 비행하도 괜찮다. UAE 지역이 비행 가능 지역이라고 그랬죠. 울트라 에어를 초경량 비행지 가능 고용이라고 해가지고 24시간 비행하면 됩니까? 조종사 준수사항이 뭐가 있었죠? 네, 야간 비행은 안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럼 해발 250m 산 정상이라면 고도 400m까지. 맞죠? 250m 정상에서 150m까지 올리니까. 요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유권 해석이 많이 갈리니까 지금은 작년 12월 20일부로 올해 2월 20일부로 바뀐 법은 어떻게 돼 있냐? 건물을 기준으로 건물 기준에서 150m, 30m 건물이면 180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이게 건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로 좌로 또는 수평으로 150m 내 지역에서는 180도까지 올릴 수 있고요. 150m서부터 151m 바뀌다. 그러면은 거긴 150m까지 올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나중에 소지가 될 필요가 있죠. 전 세계 무인기는 1강 특강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MSL 해수면 고도가 어디로 알았습니까? 기상 시간에. 예. 우리는 인하공전에 수준 원구가 있다 그랬죠. 인천만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MSL 고도나 AGL, 어버브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표면 고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착륙이 자유롭겠죠. 그걸 기준으로 이제 나중에는 바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인명이나 재산의 위험을 초래하려 했는데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낙하물 투하 행위 안 된다 그랬죠. 자, 비행 가능한 지역 바로 답이 나왔네요. 뭡니까? P73은 뭡니까? 청와대죠. 그럼 불가. R35는 없죠. R75는 서울 외곽권. P61A는 기장, 고리의 이너티컬 마일. UA 지역이 초경량 비행지시 가능 구역이라죠. 그래서 프로히빗의 약자고 비행 금지 구역이고 레스트릭트의 약자고 비행 제한 구역이고 덴저 비행 위험 구역이고 알러트 비행 경보 구역이라고 설명을 했었죠. 다음 공역 등급 구분 중 모든 항공 계기 비행 키워드만 잡으라 그랬습니다. 계기 비행을 해야 되는 비행 공역은 A, B, C, D 중에 뭐라 그랬습니까? A급 공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급 공역이 답이 되겠죠. A급 공역은 계기 비행. 그럼 B 등급은 뭘까? 한번 볼까요? 계기 비행이나 시계 비행 항공기가 비행이 가능하고 모든 항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 관제 업무가 제공되는 지역이 B 등급입니다. A등급 공역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중 초경량 비행 장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좌석이 한 개인 150kg. 초경량 비행 동력 비행 장치가 150kg라고 했습니까? 이거 숫자 자료로 그랬죠? 115, 119 이런 식으로 연결해가지고 이거는 115kg입니다. 그래서 115kg가 동력 비행 장치에 해당된다 그랬죠. 자체 중량이 180kg이고 20m인 무인 비행선. 신고 제외는 12kg 이하라고 또 무인 비행선에 또 돼 있었죠. 무인 비행선도 종류가 여러 가지니까요. 행글라이더나 패러글라이더는 70kg라고 말씀드렸고요. 게르식 기구류 마찬가지 묶여 있는 거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동력 비행 장치의 경우 탑승자 및 연료 그리고 장비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15kg 이하이고 좌석 수가 1개. 요거까지 기억을 해놓으세요. 115kg 이하이고 좌석 수가 1개다. 그게 동력 비행 장치의 기준입니다. 다음 중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초경량 비행 장치로 틀린 것. 패러글라이더. 자, 신고를 요하지 않는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 뭐가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까? 동력을 이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로 판가름을 하라 그랬죠. 자, 그럼 패러글라이더 동력 패러글라이더니까 동력 아닙니다. 그런 거 신고 안 해도 되죠. 동력 비행 장치 연료 무게를 제한 자체 무게가 12kg 이하인 거. 12kg 이하인 것도 신고 안 해도 된다 그랬죠. 자이로 플레인이 뭡니까?
요거 총경님이 이제 자이로 플레인을 설명을 안 들은 것 같은데 답은 자이로 플레인이죠. 자이로가 뭡니까? 우리 드론의 센서 중에 자이로가 있다 그랬죠. 얘가 수평을 잡아주는데 뒤에 비행기 형태처럼 꼬리 날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꼬리 날개에 대해서 수평타, 좌우 방향을 틀을 수 있는 수평타가 있고 안정타, 상승하강을 칠 수 있는 그게 자이로 플레인이다. 자이로 플레인이 있고 자이로 헬리콥터가 있습니다. 그거는 뒤에 꼬리 날개가 헬리콥터, 테일 로터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계류식 무인 비행 장치. 요거는 묶어지 않기 때문에 묶어 있기 때문에 신고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이렇게 설명을 되고 부가적인 거는 그 책에 나와 있는 그 기준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기 중 비행장치 신고 증명서와 기체 번호를 발급하는 단체가 바른 것은 요거 아까 구분을 잘 하시라 그랬죠. 신고 증명서는 누가 한다 그랬어요? 지방공청장. 발급은 기체 번호 부여는 누가 한다 그랬습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그럼 답은 예. 신고는 지방공청이 하고 그거에 대한 신고 번호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4번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항공안 301조 2항에 의해 가지고 신고는 지방공청장에게 항공안전 122조 2항에 의해서 교통부 장관이 신고 번호를 부여한다. 자, 신고한 초경량 비행장치가 멸실되었거나 초경적으로 해체, 정비 등의 수송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 해체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말소 신고를 해야 된다. 말소와 변경 신고가 따르죠. 말소 신고가 짧다 그랬죠. 15일, 30일 기준으로 한다 그랬고요. 그럼 15일이 답이겠죠. 네. 그래서 초경량 비행체 변경 신고는 소유자 등은 멸실되었거나 그 비행자 해체하기 위해서는 말소가 된 경우는 15일 이내. 나중에 소유권 이전이라든가 변경할 때는 30일 이내. 요거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자, 다음 중 초경량 비행 조종자 자격 기준 연령으로 오른 것은 만 14세 이상이냐, 연령에 관계없냐, 16세냐, 18세냐. 요거 특강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도표를 통해서. 자격증은 14세, 지도종사는 20세.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등학생들 만 20세가 안 된 상태에서 비행연구를 다 채웠다 해가지고 지도종사 등록증은 발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자기 시간에 맞춰서 그 비행령을 채워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격 특강 5강을 다 마쳤는데요. 법규 시간에서 강조했던 거는 항공안전부 왜 되냐. 항공안전 기술 발전에 이바지한다. 뭐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항공안전법은 17년 3월 30일부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공안시설법으로 분리가 됐다 그랬죠. 초경량 비행장치 사용 사업에는 비료, 농약 살포뿐만 아니라 산림, 공원, 관측, 그다음에 촬영, 측량 뭐 이런 게 있고 조종 교육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교육기관과 사설교육기관의 등록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예전에는 자본금 3천만 원 이상이 있어야지 사용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사용사업이 되고 또 교관 자격증과 기체 한 대만 있으면 되는 기준 조건 때문에 무분별하게 사설교육원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전문교육기관 사설교육원의 가장 지참은 교관의 보유 여부인데 교관이 사설교육원은 지도종사 1명. 몇 시간이요? 네, 100시간입니다. 실기평가 조종사는 없어도 되고요. 전문교육기관은 실기평가 조종사 1명, 몇 시간? 150시간. 드론이 결국은 활용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습니까? 4차 산업에 떠오르는 별이가 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 취득을 제 강의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잘 해서 한 번에 합격을 하고 실기도 한 번 합격해서 본인이 뜻하는 촬영이 됐든 레포츠가 됐든 방제가 됐든 그런 쪽에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항공법규 시간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을 준수해야 되죠. 조종사 준수사항 5가지는 반드시 알고 계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비과시권 비행은 안 된다. 야간 비행은 안 된다. 이 2가지는 17년 11월식으로 특별 비행 승인 제도가 생겨서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네.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으면 한다 그랬죠. 그것도 법이 좀 완화돼서 기존에는 90일 전에 신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30일 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점점 규제가 완화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이 뭐 규제가 발목을 잡는다고 얘기했지만 일부 규제가 발목을 잡는 것도 사실이지만 규제를 완화하려고 정부 정책에서 많이 바꾸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는 준수사항. 사람 많은 곳에서 비행을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언제든가 떠 있는 비행체는 센서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자이로 센스가 고장이 나든가 모터의 기계적 마모 요인, 뭐 예를 들어서 모터가 300에서 500 사이클 정도 비행을 돌리면 기계적 마모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브러치디스나 브러치드 모터를 설명할 때 S극, N극 회전자를 얘기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마모가 발생하면 제대로 전압이 전류량이 안 들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현상이 뭐 2번 축이 전압이 전류량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럼 회전수가 얘는 1000번 들어도 얘가 500번 들어도 이게 기울잖아요. 다시 변속기가 정상적으로 돌아서 섰다. 그러면 이렇게 쓰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상 징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게 사고로 이을 수 있다. 항상 떨어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하시고 시계 비행, 눈에 보이는 데서 측면을 정확히 보시고 비행을 하시면서 사업을 하시든가 취미를 하시든가 아니면 개발을 하시든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간 자동차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거에는 기계적 마모 요인이 기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서 환경적인 요인의 대표적인 게 콤파스 에러, 지구 자기사추가 증가돼 가지고 한다 그랬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비상 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비행을 할 수 있기를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첫째도 안전이고 둘째도 안전입니다. 칠곡 같은 무분별하게 쇼맨십, 과시욕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비행체를 사람 머리에서 타다가 순간 환경적 요인 또는 기계적 마모 요인에 가지고 기체가 떨어져 가지고 범죄자가 되지 않고 그래서 조종사 준수사항을 잘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빌겠습니다. 하나만 더 설명드리면 선진국은 비행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죠. 점점 더 기술 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직업군도 다양화될 전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내가 조종에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정비 쪽에 특화되어 있느냐 아니면 내가 뭐 아트나 기계 예술적인 좀 미적 감각이 좋다. 그러면은 자기가 원하는 직군에 맞는 직업군을 형성해서 내가 무슨 자격증이 필요하고 무슨 능력이 필요한가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제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5강 특강을 진행하는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번 합격하십시오.